아라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차피 당신 남편은 나를 선택했어. 이제 와서 순진한 척, 착한 척 하지 마.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돌아와줘. 너희 둘 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감히 내 삶을 더럽힌 데 가는 지옥에서 받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초반의 주부, 김아라입니다. 제 삶은 남들이 보기에도 제가 느끼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과 결혼해 예쁜 딸을 키우며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결혼을 해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현재 어떤 비참을 살고 있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남편은 늘 퇴근길에 저를 위한 선물을 사오는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귤, 딸기, 바나나 같은 제철 과일부터 따뜻한 커피 한 잔까지 매일 빈손으로 집에 들어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 하나하나에 남편의 사랑이 묻어 있었고, 저는 매일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안일하랴, 애 보랴, 고생했어. 당신 좋아하는 귤 사왔어. 안 그래도 오늘 상큼한 과일이 생각났었는데 고마워. 이런 대화는 저희 부부의 일상이자 제가 남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선물은 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작은 꽃다발이었지만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던 것이 매일같이 신선한 꽃을 바구니째로 사들고 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생기가 돌고 남편의 낭만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꽃들은 감동보다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까지 온 집안이 꽃으로 가득 찼고 시든 꽃을 치우고 새로운 꽃병에 물을 갈아주는 일은 저에게 작은 노동이 되었습니다. 여보, 꽃은 이제 그만 사와. 시들어 버린 꽃 치우기 조금 힘들다.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고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름다운 꽃을 보면 당신도 기분이 좋잖아? 남편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이 온통 꽃으로 넘쳐나자 저는 더 큰 화병이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꽃집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어머, 아리 엄마. 우리 딸 소윤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 아리의 엄마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나서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곤 했기에 무척 반가웠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아리 엄마 역시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소윤 엄마. 여기 뭐 사러 오셨어요? 저는 꽃들의 분위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마치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꽃들과 똑같은 종류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아리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리 엄마, 혹시 우리 남편이 여기서 꽃을 자주 사가나요? 제 질문에 아리 엄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부러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 소윤 아빠요? 네, 매일같이 오세요. 꽃을 정말 많이 사 가시더라고요. 소윤 아빠 같은 남편을 두셔서 정말 부러워요. 매일같이 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꽃을 사오던 남편, 그리고 매일같이 꽃을 팔던 아리 엄마,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리 엄마는 순수한 부러움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속으로 묘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기 위해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매일 꽃집에 올까?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2달가량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퇴근길 선물은 꽃 대신 디저트류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저녁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그의 손에는 달콤한 케이크, 따뜻한 식빵, 바삭한 바게트, 혹은 먹음직스러운 쿠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꽃을 볼 때의 묘한 부담감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빵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새로 생긴 빵집에서 마늘빵을 사왔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빵이잖아. 그의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빵을 사오는 날이 많아질수록 저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왜 또 빵이지? 하지만 저는 그저 남편의 사랑이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리 엄마가 꽃집을 접고 다른 자리에 디저트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난 며칠의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리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리 엄마, 꽃집 문 닫으셨다면서요? 가게 업종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어머, 소윤 엄마. 제가 빵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이제 디저트 가게 사장이 됐답니다. 아리 엄마는 활기찬 목소리로 답했고 저는 농담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어쩐지 우리 남편이 요즘 매일같이 빵을 사오던데. 아리 엄마 가게였나 보네요. 단골이니 서비스 좀 잘해주세요. 제 말에 아리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윤 엄마는 정말 남편 잘 뒀네요. 매일같이 오는 남편이 어디 있나요? 제가 서비스 정말 잘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부러움이 느껴졌지만 저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행복한 나를 보며 부러워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애써 그 느낌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윤 아빠가 빵집에 자주 가더라는 소박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소문은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글쎄, 빵집 사장이랑 소윤 아빠가 그냥 손님과 주인이 아니래. 낮에는 가게 안에서, 밤에는 가게 밖에서 둘이 만나는 걸 봤다더라? 둘이 서로 여보, 자기라고 부른다던데? 처음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저의 다정한 남편과 아리 엄마를 믿었기에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소문을 무시했습니다. 이건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소문은 거미줄처럼 제 주변을 감싸고 이웃들의 묘한 시선은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을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남편의 빵 봉투를 볼 때마다 아리 엄마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문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심장과 흐트러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저는 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저는 친한 동생의 손을 붙잡고 아파트 상가 앞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인 오후 7시 50분.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라도 소문이 사실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일까? 제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망설임 없이 디저트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생은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무어라 말할 새도 없이 혼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처럼 빵을 고르는 척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 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작은 화면 속으로 제 남편의 영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리 엄마는 서로 마주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리 엄마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늦었잖아. 오늘은 같이 저녁 먹고 갈 수 있지? 남편은 아리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라가 기다려서. 밥은 같이 못 먹지만 빵은 먹어주고 갈게. 제게 빵을 사다 주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사실 상간녀와의 달콤한 미래를 위한 핑계였던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할 거라고? 나도 이제 지겹단 말이야. 당신 와이프는 아직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거야? 아리 엄마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남편은 오히려 다정하게 그녀를 달랬습니다. 둘 다 좋다니까. 아라한테도 미안하고 자기한테도 미안하지만 난 둘 다 사랑해.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믿었던 남편의 민낯은 비열하고 추악했습니다. 제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분노에 휩싸여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쓰레기한테는 이 빵이 딱이지. 제가 외치며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남편과 아리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진열대에 있던 빵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빵은 물론 케이크와 쿠키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제 평생 가장 힘껏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비틀거렸고 저는 흐르는 눈물도 닦지 않은 채 분노에 떨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신 나간 소리였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저는 남편의 구차한 변명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증표라고 빵을 사오던 그 더러운 손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해. 당장 여기서 나가.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짐을 간소하게 꾸려 문 앞에 던져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라야, 너희 아빠도 바람 한번 안 피우셨냐? 사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애초에 너 같이 재미없는 여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바람 한 번 가지고 이혼이 말이 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 상처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탓하는 뻔뻔함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완벽했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지만 저는 반드시 이 불행을 딛고 일어서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아리 엄마의 불륜 소문은 삽시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디저트 가게는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가게가 망하자 아리 엄마는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네가 나를 망하게 했어. 네가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면 가게는 잘 됐을 거라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게가 망한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그 뻔뻔함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제 행복을 짓밟은 당신이 누굴 탓하는 겁니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준비 중이고 당신 딸 데리고 이 동네에서 당장 이사 갈 준비나 해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제 단호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 아리 엄마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치명적인 불륜 행각을 증거 삼아 넉넉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륜의 시작점이었던 그 아파트 단지 상가에 도예 공방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빵과 꽃으로 바람을 피우던 그 상가에 제 이름으로 된 공방을 연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주부로 살면서 세상 물정 모르던 제가 과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릇을 빚고 흙을 만지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저는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는 가격으로 입주민들을 공략했고 저의 진심이 담긴 그릇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시작했는데 감각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제 도예 공방은 입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빠르게 번창했고 저는 직원도 한 명 뽑을 정도로 어엿한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과 배신감은 컸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몰락 위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제 삶도 다시 아름답게 재건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짓밟으려 했던 그들이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도예 공방은 날마다 번창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흙을 빚고 그릇을 만들며 제 삶을 다시 빚어나가는 과정은 제게 커다란 기쁨과 치유였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 직원도 한 명 고용했지만 판매직 직원이 한 명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알바 공고를 냈고 며칠 후 수많은 이력서가 제 눈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력서들을 검토하던 중 제 심장이 차갑게 굳어버리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 제 남편의 상간녀였던 아리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픽 웃었습니다. 감히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여자가 제가 성공시킨 이 사업장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다니.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류 전형에 일부러 그녀를 통과시켰습니다. 면접 날,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ES를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평온했고, 저는 완벽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공방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손에 쥔 이력서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긴장되세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어 아, 아닙니다. 조금 긴장해서요. 라고 더듬거렸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면접 질문 대신 단 하나의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이예슬 씨는 잘하는 게 뭐죠? 그녀는 제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하는 게 뭐냐는 물음은 그녀가 파괴한 것들과 실패한 사업,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모두 포함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때 저에게 남편의 사랑을 부러워하며 으스대던 그녀는 이제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제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면접을 마쳤습니다. 저희 공방은 기본도 안 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나가세요. 저는 그녀의 이력서를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면접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이예슬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반성이 진심이라 해도 제게 준 상처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빵이 되었고 사람을 믿는 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제 딸 소윤이를 위해 단단하게 살아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남편의 배신과 상간녀의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다시 단단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